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5일입니다. 요사이 조갑제 TV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프로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기 낭독입니다. 박정희 전기 낭독이 이제 시작된 지 1년을 넘기는 찰나에 있습니다. 요사이 갑자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방송된 박정희의 암행 감사라고 그럴까요? 암행하면은 변장을 해가지고 평민인 것처럼 신분을 숨기고 민정을 시찰하는 것인데, 어떤 주막집에 가서 그 주모가 박정희 대통령인 줄 모르고 당신을 어떻게 박정희를 그렇게 닮았느냐고 수작을 거는 장면의 프로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접속자가 2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동안에 1년 동안 축적한 이 박정희 전기의 토막토막 글이 많이 퍼져가고 있고, 특히 요사이 시국,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 운영과 가난하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참 눈물겨운 노력이 대비되어서 그런지 댓글에 보면은 자꾸 박정희가 그립다든지 눈물이 난다는 그런 댓글이 참 많습니다. 오전 7시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박정희 전기 낭독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딱 7시에 맞춰 놓으십시오. 김영남 기자의 낭낭한 목소리, 그리고 요 편집을 깔끔하게 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 257회에 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오전 7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모아가지고 일주일분을 모아가지고 올립니다. 한 회당 평균 방송 시간은 한 12분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쓴 박정희 전기 13권짜리를 지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진출했느냐 하면은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정객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8권, 시대로는 1965, 6년 이런 무렵의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올리면서 이 민심을 좀 간파할 수가 있었고, 박정희와 함께 어떤 여행을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1917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서 1979년 10월 26일 돌아가실 때까지의 역정이죠. 그러니까 박정희와의 시간 여행입니다. 박정희와의 한국 현대사 기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듣는 분들 중에서는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있고, 박정희 시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박정희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책은 삶의 궤적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듣고 또 글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침 7시에 박정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낭독되었던 과정과 이 대표적인 댓글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기 1권은 군인의 길입니다. 대구 사범 성적이 박정희가 73명 중에 73등이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남로당에 포섭이 되어가지고 사형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과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인물을 말한다. 박정희는 오직 조국만을 생각했다. 그가 어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던 그럴 이유가 있었다. 이제야 속속히 드러나는 그의 위대함. 그를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형이 사회주의자였는데 경찰에 피살되고 그런 격분하는 심정 등과 합쳐져 가지고 한때 남로당에 포섭되었다가 백설엽 장군이 지휘하는 숙군 수사에 걸려 가지고 죽음 일보 직전에 갔고, 그때 같이 동거하던 여성이 그냥 가출을 해버리고 하는 이런 가장 비참했던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1948년 말에서 1950년 6.25 그 저간의 상황인데, 이때 박정희의 고뇌, 그것을 저는 글을 때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한 영웅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바로 그게 박정희의 바닥이었습니다. 제2권은 전쟁과 사랑입니다. 주로 유경수 여사를 만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2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프로는, 방송은 연약한 인간의 순수한 모습이 사람들을 움직이다.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박정희를 살려주기로 결심하느냐 하는 대목이죠.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 생명의 은인이었네요. 김창룡은 애국심과 결기에 찬 대단한 인물이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도 걸려있고, 제3구는 역시 5.16 혁명 전야입니다. 5.16 직전까지 가는 긴박한 상황이 일자별로 쭉 달려있는데, 여기에 3.15 부정선거 직후에 마산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이게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와서 4.19로 대폭발을 하는데, 3.15 부정선거에 격분한 마산 시민들이 봉기했을 때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총을 쏴가지고 한 1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최루탄을 맞고 바다에 빠졌는데 이게 한 몇 주 있다가 떠올랐어요.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군 사진이 특종으로 부산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 쓴 한 분이 바로 그 특종 한 분의 아드님이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댓글에. 저는 당시 김주열 사진을 특종 보도한 허종 기자의 아들입니다. 내용 중 당시 이 사진을 보도하신 저희 부친은 부산일보 마산 주재 기자로서 많은 사건을 취재 및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부친이 사진부 기자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에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진 기자와 이 취재 기자를 겸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사진 기자가 별도로 있었지만은. 4권의 제목은 5.16의 24시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이 본 동영상은 그네 숙제 좀 봐주시고 나가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5.16 전날이니까 5월 15일이죠. 5월 15일 밤에 출동을 앞둔 혁명 지도자 박정희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유경수 여사가 남편을 심리적으로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딸 그네의 숙제를 좀 봐주고 나가시죠 하는 말을 건넵니다. 얼마나 그 슬기로운 여성입니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첩보 영화 한 편 보는 듯이 긴박감에 단숨에 읽었습니다. 각하 폭로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할래?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가야죠. 김재춘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했네요. 유경수는 박정희를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고 항상 저 보세요라고 했다. 여보세요는 남과 전화 통화할 때나 쓰는 말이죠. 저 보세요, 여보세요. 참 좀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낡은 집은 새 집으로 지어야 하는 게
무너질 염려 없이 평안히 잘 살기 위함이기에 이 시대의 혁명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권에서 특히 많이 본 동영상은 화장실에서 양말 빠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거는 뒤에 국방장관을 지내시고 요즘도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상훈 장교가 당시 대위인데, 이상훈 장관은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하고 동기입니다. 육사 11기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가서 어느 작은 호텔에 묵어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들여다보니까 박정희 의장이 자기 양말을 빨아가지고 그 줄에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댓글이 뭐 어떻게 붙었느냐. 틈만 있으면 해외로 날아가 국빈놀이에 바쁜 사람이 지금 이 나라 통수권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점점 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워집니다. 철없던 시절 그놈들의 선동질에 속아 독재자라 싫어했다. 정말 어리석은 나를 많이 책망한다. 지금은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댓글도 붙었어요. 그는 국가 지도자이며 한 가정의 평범한 생활인이었네요.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나 영국 마가레트 대처 수상의 가사 생활의 예가 생각납니다. 건실한 지도자는 공사적으로 모두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기 5권의 제목은 문제는 경제야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무렵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 탄생하는 그 배경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기 6권은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입니다. 이것은 1963년 박정희 의장이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무렵의 어떤 아주 소용돌이 치는 전국에서 박정희란 한 인간은 어떻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박정희가 과거에 남노당 전력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인터뷰를 할 때 좀 거짓말도 하고 하는 그런 제목도 있습니다. 그때는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여러분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참 세상이 한국의 현대사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빨갱이로 몰린 사람이 결국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대결해서 거의 이기는 승부를 했죠.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박정희 정기 7권의 제목은 개방형 대전략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위해 서독에 광부 및 간호사를 보내고 월남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초라하고 가엾어 보였다라는 제목에 감동한 분들이 많이 보았네요. 당시에는 전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964년에 서독을 방문하는데 루프트한자 여객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보원에 도착하는데 28시간을 군데 섰다 가고 해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댓글에 이런 게 달렸네요. 현 시점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촌스럽고 초라해 보이는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 고 박정희, 그리고 문재인과 청와대 민주당 사중대 인간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뭐 이런 글이 있네요. 대통령께서 10년만 더 사셨어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을 텐데 자격 미달자들이 주권을 잡아 나라꼴이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박 대통령의 다부지신 모습 그립습니다. 영부인의 자상하신 모습,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도 그립고요. 7권 이 낭독 연재의 인기 영상은 아주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이제 외울 정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64년에 서독을 방문해가지고 독일에 갔던 광부와 간호원들을 만나서 연설을 하다가 울먹이 눈물을 흘리는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새로 발굴해가지고 그 장면을 재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좀 살을 붙여가지고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끔 거기에 과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루브케 서독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수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댓글이 적혀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요. 떠난 자리가 빛이 나다 못해 광채가 나신 분이지요. 어떤 말로도 대신할 말은 없겠지만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7권 낭독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박정희를 울린 여공. 저도 교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공단에서 근무하던 소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교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말을 거기서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들을 위한 산업체 특별학교를 1970년대에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댓글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댓글과 이 동영상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현대사를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역사가 살아있는 게 됩니다. 역사는 절대 이렇게 화석처럼 죽은 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매개를 하는 게 역사이고, 그러면 그 역사가 살아서 오늘날의 현실에서 또는 정치에서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다만 역사와 대화를 해야죠. 이런 댓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드는데 최고의 대통령이시다. 그 당시 가난해 공부 못했던 어린 여공들 야간 고등학교도 보내주었지.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하신가. 박정희 대통령 안 계셨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5천년 역사의 가난에서 해방시킨 영웅이십니다. 우리 국민은 당신께 빚진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박정희 대통령 저승에서 들으면 제일 기분 좋겠습니다. 5천년 역사의 가난에서 해방시킨 영웅이십니다. 우리 국민은 당신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국민은 당신께 빚진 자들입니다. 현재는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정객의 낭독이 진행 중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몰라본 주막집 주모, 박정희는 새까맣고 조그만 것이 어찌 그리 간이 크노. 요 제목에 흥미를 느껴서 약 2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조갑제 요 동영상은 조갑제 TV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하루 내지 이틀 전에 먼저 서비스를 합니다.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입해 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일종의 서비스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초기 화면에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탭을 탁 누르면은 거기에 회원 전용 동영상이 설정되어 있고, 물론 메시지로 회원 전용 동영상이 올라가면은 연락이 갑니다. 친구, 동지, 전우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특히 이 전우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숫자가 28명이 됐네요.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김남순, 오영, 그 다음에 수쿠카이웹, 박은경, 지수유, 조수현, 이정식, 신용욱, K최, 화이영김, 윤영옥, 버나드유, 양만춘, 강인덕, 김상순, 김국천, YC, 김현숙, 마리아TV, 홍미자, 홍혜옥, 데이비드 홍, 동욱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영상, 이 박정희 낭독 연재는 13권짜리를 낭독을 하니까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될 것이고, 지나간 것은 재생 목록에 박정희 정기 낭독 연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지만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특히 박정희 시대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많이 일종의 현대사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한민족에게 가져다 준 분입니다. 세계적 인물이죠.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고의 업적을 남겨서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문턱을 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웰빙에 집착하고 안보에는 무심하는 어떤 이런 아주 정신적 타락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 박정희라는 한 인물, 62년 동안 1917년에서 1979년 사이 62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형은 우익 손에 죽고, 부인은 북한 간첩 손에 죽고, 본인은 부하 손에 죽고, 그 딸은 지금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선동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형량대로 다 산다면 거의 100살이 되어야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진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인간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피와 살이 흐르는 이 낭독 연재를 여러분들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